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영향으로 이달 들어 수출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이르면 5월부터는 국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최종 항체 후보군을 추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인체 임상 돌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또 일부에선 신고가 거래가 등장해 아직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진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수출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2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6% 감소했습니다. 주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1년 전 17억 7천만 달러에서 14억 4천만 달러로 18.6%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도 중국과 미국, EU, 베트남,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이르면 5월부터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우선 내수 비중이 큰 유통업을 중심으로 3분기부터 회복하고 항공과 관광, 숙박, 정유화학 등은 4분기를 넘어 내년께 회복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연구소는 중국을 봤을 때 격리 정책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이후 1,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 경제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요국보다 빨리 정상화된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방역 실패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 비슷한 격리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최종 항체 후보군을 추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긴 완치자의 혈장에서 찾은 항체 중에서도 정예군 선별을 완료했다는 의미인데요. 오는 7월이면 인체 임상 돌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실시한 중화능력 검증에서 38개의 최종 항체 후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14개의 항체는 강력한 중화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치료제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일까지 완치자의 혈장에서 300여 개의 항체를 선별해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중화 능력 검증에서는 이 항체들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무력화시키는 정예군을 선별한 겁니다. 셀트리온은 이번에 선정된 최종 항체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포주 개발에 돌입합니다. 세포주 개발이 완료되면 인체 임상시험에 쓸 항체의 대량 생산에 착수하는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물 임상을 병행 실시해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항체 확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셀트리온이 목표로 하는 인체 임상 시기는 9월 말에서 7월 말, 또 7월 중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가운데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함께 진단키트 개발도 차질 없이 진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단키트는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달 안에 시제품을 만들고 5월 말까지 임상을 완료해 유럽 수출용 인증을 필두로 한국과 미국에서도 유관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선 시세보다 3억 원가량 낮은 매물도 등장했는데요. 일부에선 신고가 거래가 등장하기도 하자 가격 하락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리센츠. 이 단지는 이달 7일 전용 84제곱미터가 신고가인 2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리센츠는 지난달 16억 원의 거래 실적을 찍으며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신고가 거래가 등장한 겁니다.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2억 원에 거래된 동은 로얄동으로 꼽힌다며 5,500여 가구에 달하는 단지 특성상 동호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는 가장 낮은 가격의 매물이 1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은 22억 원입니다. 두 매물 간 가격 차는 4억 5천만 원으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등 입지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주변 단지인 엘스나 트리지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1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 가격 하락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0%대 기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낮은 데다가 또 연체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줄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더 악화하면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1850선까지) 단숨에 올라왔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적었던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규모와 또 코로나19 확진세가 강한 부분이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 실적 발표와 G2 경기 지표 발표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시장은 장 막판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금일 코스피는 1.88% 하락한 1825.7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2.38% 급락하며 596.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다시 600선을 내줬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7,587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566억 원, 2,955억 원씩 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2,144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106억 원, 938억 원씩 매도하며 하락장을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최종 후보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다수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관련 소식에 긍정적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코오롱 그룹주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에 코오롱 생명과학을 비롯한 코오롱, 코오롱 머티리얼 등의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 이소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유가 감산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00만 배럴에 못 미치는 970만 배럴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에 못 미치는 감산 수준이라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내놨습니다. 또한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이행 여부와 미국의 감산 동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다만 어쨌든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짚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연구원은 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고, 심혜진 삼성증권연구원은 석유시장 점유율 전쟁이 종료됐다는 의의가 있다며 게다가 G20 국가들의 감산 총량과 오펙 플러스 국가의 감산량을 더하면 규모가 큰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소연 대신증권연구원 역시 감산 합의에 따라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코로나19가 우리 실물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2 지표에 따라서 증시 향방이 갈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미국 소비 지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는 오는 15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큰 폭의 소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그나마 사재기나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이 지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택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등은 모두 전월 대비 10%대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부양책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대규모 실업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4월 소매 판매와 주택 지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를 키웠던 미국의 실업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3주간 미국에선 미국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680만 명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대규모 실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신규 실직 규모가 줄어든다면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중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에는 중국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V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일단 지표상으로는 나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중국 1분기 GDP 발표 이어질 예정인데 관련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발표된 3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9.8%포인트 증가한 50.1을 기록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오는 17일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1분기 GDP와 관련해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마이너스 10% 하락을 예상했고 UBS도 마이너스 5%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역시 3월에 일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됐지만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6% 수준이지만 마이너스 10%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공개 시즌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1분기 실적 공개 시즌은 코로나19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146조 3천억 원, 1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26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의 펀더멘탈 타격 정도를 가늠하는 첫 번째 이벤트라는 점에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현재 주가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100조 원 턱걸이 수준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실적 쇼크가 아닌 이상 시장 영향은 대체로 중립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적 시즌도 관심 대상입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 이번 주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세는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급락으로 한 주를 출발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하던가요? 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코로나19 쇼크에도 불구하고 실적 펀더멘탈이 안전한 섹터는 유틸리티와 음식료, 바이오, 건설, 인터넷 게임 등이라고 추천하며 인덱스 베타 플레이보다는 파는 조정이 아니라 사는 조정 방식의 알파 플레이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은 기업이익 감소치 대비 현재 주가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수준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 유동성 유입 장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선정하면 유동성이 유입됐을 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이 가능한 낙폭 과대업종 대표주나 코로나19로 보편화된 언택트 수혜기업,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한 복합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한 세부 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물산, SK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은 외국인 순매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위해 온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극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부당한 해고를 해 무리를 빚고 있는 기업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탑10, 지오지아 등을 운영하는 패션 회사 신성통상은 얼마 전 25명의 직원들을 전화로 해고 통보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 가운데 폭행에 더해 보복성 해고까지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회사 생활을 위해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입을 닫았던 B 씨에게 돌아온 건 전화를 통한 당일 해고 통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신성통상 수출본부는 전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A 상무는 직원 B 씨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B 씨의 정강이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회식 때 이제 임원분께서 팀원 정강이를 찼다는 그런 일이 있었고 피가 많이 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고 지금까지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보복성 인사 같은 게 좀 있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상무의 폭행을 목격한 한 직원은 B 씨의 정강이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다음 날 해당 상무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돌아온 건 B 씨와 상무에게 항의한 직원의 이름이 포함된 정리해고 명단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해고자 명단에 B 씨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왜 피해자가 회사를 나가야 하는 거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신성통상 내부에서는 해당 인사를 낸 담당자와 직접 폭행한 A 상무에 대한 처벌 요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통상 측은 지난 8일 정리해고 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부문에 타격이 커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보복성 인사 관련해서는 드릴 답변이 없다며 취재기자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반사의 이유로 지난해 최대 수혜를 누린 신성통상.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에 직원들은 하루하루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이후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며 유기농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만 유기농이 사용된 제품인데도 이 부분만 강조된 포장 때문에 실제로는 화학 제품에 가까운 생리대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기농 생리대를 표방하는 국내 브랜드 제품 대부분이 일부 성분만 유기농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브랜드 제품의 경우 생리대를 구성하는 주요 3요소인 탑시트, 흡수층, 날개 중 탑시트와 흡수체에 유기농 성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제품은 탑시트만 유기농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농 제품을 표방했지만 흡수체에는 고분자 흡수체를, 샘방지 날개 부분은 피복합섬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품 소재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포장 표기입니다. 이처럼 생리대 판매 매대를 살펴보면 유기농을 강조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 표시만 보면 생리대 전체 성분이 유기농인 것처럼 비춰져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기농 생리대를 찾는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좀 피부가 예민하고 안전한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기농 생리대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유기농 성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 전체 다 유기농 소재로 사용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리대 전 성분 표시대로 인해 과거와 달리 포장지에 구체적인 성분이 기재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시된 성분이 무해한 것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유기농 생리대에 대한 오인의 소지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성분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편의점 GS25가 배달 서비스 증가에 힘입어 배달 서비스 매장을 2,000여 점포로 확대합니다. 지난달 2일 1,200여 개 가맹점에 배달 서비스 도입 후 한 달여 만에 배달 건수는 12.7배, 매출은 10.4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배달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20시부터 22시가 35%, 18시부터 20시가 27%로 퇴근 이후 시간대에서 60% 이상의 주문이 몰렸습니다. 주문이 많은 카테고리는 1+1이나 2+1 등 행사 상품이 24%, 치킨십 6%, 프레시푸드 13%로 알뜰한 쇼핑을 도와주는 상품과 간식거리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GS25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서비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가정용 프로젝터 시장에 이어 비즈니스 프로젝터 시장을 적극 공략합니다. LG전자는 비즈니스 프로젝터 브랜드로 LG 프로빔을 새롭게 론칭하고 오늘 첫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LG 시네빔으로 국내 가정용 프로젝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장을 공략할 신제품은 4K UHD 해상도의 선명한 대화면은 물론이고 무선 연결, 화면 맞춤 등 회의 때 필요한 편의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또 웹브라우저를 탑재해 유무선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PC 등을 연결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착한 소비자 운동 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등 참여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간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기업과 단체들이 업무 추진비와 임직원 식대 등을 선결제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 극복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선 이번 선결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공기는 맑고 하늘은 푸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올 들어 미세먼지도 좋아졌고요. 실제로 대기오염도 심하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고 사람들의 이동 제한을 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참 좋아졌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대기오염이 줄어들게 되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미세먼지가 좋아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좋아지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세먼지가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뭐 농도 봐도 작년하고는 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공기질이 좀 좋아진 거긴 하겠죠? 아, 그렇죠. 작년 3월 초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그렇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네.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기억을 해본다면 올해는 너무 좋습니다.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좋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3월 23일에 기상청 또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83일 동안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린 것은 총 132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네. 작년 같은 기간에 무려 630회가 발생을 했으니까 5배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농도는 어떨까? 제가 뭐 서울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28.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이게 작년 1월에 37.5 마이크로그램보다 무려 23%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2월도 작년 2월보다 21%가 줄어들었는데 3월에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42%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보도 보니까 그 위성 관측에서 중국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단 뭐 유럽 우주기구에서 쏘아올린 위성이 있어요. 예. 센티널 화유-T라고. 이 위성이 측정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 우한 지역 등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최근 6주간 격감하면서 작년보다 4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이산화질소는요, 석탄 발전소라든가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거든요. 그 자체로도 미세먼지이기도 하지만 화학 반응으로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산화질소가 적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질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여기 위성 분석에서도 중국 우한 인근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30% 낮아졌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산화탄소 배출만을 주로 분석하는 비영리 기후연구단체가 있죠. 카본 브리프.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4분의 1을 줄였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올렸던데요. 작년 대비 무려 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되었다는 것으로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되었다는 것은 결국 석탄 발전소라든가 산업체 가동이 줄고 예. 차량 이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쵸.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졌을 거라는 거죠. 뭐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면 뭐 어쨌든 일부 중국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외출을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제 나가서 하늘을 보면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에 그나마 조금의 심적 위안을 얻는다라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 경제적 이익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통계를 낸 기구가 있는데 예. 2018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4조 230억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작년이죠. 예. 작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제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갖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이들은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의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량화를 한 다음에 명목 GDP로 환산을 해서 사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고려한 가중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경제적 손실 비용은 1,586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2018년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평균 발령 일수가 25.41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실액이 무려 4조 원이 넘더라는 것이죠. 자, 올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면 뭐 당연히 이런 손실액이 줄어드니까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추산된 경제적 이익에 또 이제 건강 비용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쳐지면 천문학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지금 덜 죽었다고 나오지 그쵸.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사람이 덜 죽은 것이 얼마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비용을 생각할 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3월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마샬 버크 교수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때 시행한 과감한 조치, 이런 것으로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잠재적으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버크 교수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당시 중국 내의 수많은 생산시설이 가동을 멈췄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서 형성된 깨끗한 대기가 최소한 5만 명에서 최대 7만 5천 명까지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죽은 사람들 수보다 오히려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실제로 중국에서는 1년에 약 80만 명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크 교수의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최근 맑아진 뭐 하늘 이야기 해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이 맑아진 하늘을 아직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잡혀서 또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